네, 먼저 요실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되는 증상으로 정의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암은 아니지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됩니다. 요실금은 이제 남성에 있을 수도 있고 여성에 있을 수도 있는데 남성에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여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실금 빈도는 뭐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뭐 경험적으로 보면 뭐 30대 중반에도 오시는 분이 간혹 계시고요. 물론 고령으로 이제 갈수록 그 퍼센티지는 유병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실금 뭐 생기는 기전을 뭐 알 필요는 없으신데요. 사실 이제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방광 바닥과 뭐 몸쪽 요도의 해부학적 지지가 뭐 이제 부족해져서 뭐 이렇게 요도 괄약근 그러니까 이렇게 소변을 참는 게 잘 안 되니까 뭐 움직인다거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소변이 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여자들은 이런 게 생기느냐? 뭐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해부학 차이 때문인데 이제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부인과적 질환들 질전 적출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골반 내 장기들 위치가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실금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여성 뭐 갱년기라든가 뭐 비만 이런 것과도 관련돼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인 것 같습니다. 요실금의 종류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 대표적인 복압성 요실금, 기침할 때 새는 거, 뛴다거나 기침할 때 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절박성 요실금, 이거는 이제 소변을 못 참는 거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소변이 막 마렵고 심한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팬티를 적시게 되고 그리고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혼합성 요실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람성 요실금은 이거는 뭐 흔하진 않은데 이제 병동에서 입원 환자들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요폐가 생겼을 때 아랫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소변이 방광에서 이제 더 커지지 못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고 표현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죠. 복압성 요실금은 가장 흔합니다. 거의 한 80%, 90%까지 보고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운동하거나 뭐 버스에서 콱 내릴 때 뭐 아니면 줄넘기 할 때 웃거나 재채기 할 때 요실금 발생하게 되고 사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 심한 감기 걸렸을 때 아주 심한 기침을 해야지만 요실금이 샌다. 그러면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하는데 좀 크게 웃거나 뭐 기침했을 때 샌다. 그러면 이미 중등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병원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민성 방광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퍼센티지로 보면 20-30% 있는데 남자보다는 분명히 여자한테 좀 더 흔하게 되고 소변을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소변 마렵다는 느낌이 들면 얼른 화장실부터 찾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버스 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뭐 1시간 이상 탄다든가 뭐라는 대중교통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게 됩니다. 뭐 이제 요실금이라고 이제 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뭐 병력도 물어보고 뭐 검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몇 가지 보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대뜸 그냥 요실금이 있어서 수술하고 싶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뭐 크게 복압성 요실금, 그 다음에 절박성 요실금 이 2가지가 대표적인데 절박성 요실금은 치료하는 그 치료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수술로 교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잘 병력을 들어보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변별을 해내게 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기침한 정도면 경증이고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요도괄약근, 항문괄약근 운동 그런 거 뭐 그런 걸로도 이제 조금 호전이 되고 뭐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되고 하는데 이제 일상생활 하는 기침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소변이 샌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미 뭐 약이나 뭐 운동 치료 이런 걸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광이 처져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배 아랫배에 힘을 주면 이렇게 질 쪽으로 뭔가 동그랗게 탁구공처럼 뭔가 만져진다고 하고 오시는데 그런 방광류나 직장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수술을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는 지금 보험 체계가 이제 요실금 뭐 이렇게 뭐 약 주고 하는 거 그거 자체는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보험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요실금 수술을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저희 나라는 요역동학 검사라고 해서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방광 참는 능력, 방광이 그러니까 소변을 참는 능력, 그리고 소변을 보는 능력, 그리고 기침할 때 소변이 정말로 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요역동학 검사를 해서 확인이 돼야 요실금 수술이 보험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요역동학 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요실금이라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좀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 의사 말고 여자 의사분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산부인과도 요실금 때문에 많이 가기는 하죠. 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이제 소변 보는 거 자체, 특히 이 요역동학 검사가 이거는 비뇨기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뇨기과로 오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치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 딴 거 없죠. 뭐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네. 계속 패드를 차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할 때 저희가 꼭 이제 복압성 요실금인지 아니면 절박성 요실금인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뭐 방광류나 뭐 이제 직장류가 동반돼 있다면 그거를 같이 교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예방이나 치료 뭐 이런 거 말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일상생활에서 뭐를 주의한다고 해서 요실금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시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꼭 비뇨기과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복압성 요실금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증일 때는 이제 뭐 케겔 운동이라든가 뭐 바이오 피드백 뭐 이렇게 전자기장 치료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실제로도 그런 걸로 효과를 조금 볼 수 있고요. 근데 중등도 이상이 되면 사실은 그거는 약물로 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뭐 나머지 뭐 골반 운동 뭐 이렇게 그런 것들로는 사실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해봤자 어차피 요실금 계속 해가 갈수록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겔 운동인데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건 없고 가장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제 항문 괄약근을 대변을 참다고 생각하시고 항문 괄약근을 10초 정도 이렇게 오므렸다가 또 폈다가 이거를 한 10번 정도 한 번 할 때. 근데 10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케겔 운동이고 이런 꼭 자세까지 잡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거는 이제 이전까지 여러 가지 수술이 있었지만 처음에 요실금 수술을 하게 된 게 한 80년대 그때부터 저희가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수술기도 굉장히 어렵고 대수술이었고 그때는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한 10분 뭐 길어야 20분 정도면 뭐 할 수 있고 수면 마취로도 가능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척추 마취 정도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테이프를 걸어주는 겁니다. 네, 소변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길이 있으면 테이프로 이렇게 걸어줘서 약해진 그 요도 괄약근 기능을 이 테이프가 이제 괄약근 기능을 보강해서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죠. 뭐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에서는 개원가에서는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요점이기도 한데 비뇨기과를 오셔야 되는 이유는 왜 꼭 비뇨기과를 오시라고 하냐면 수술하고 잘못됐을 때 그때는 산부인과에서 해결을 못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따라하는 거 수술 자체는 사실 뭐 의료 상식이 있고 좀 의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비의료인이라도 따라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예, 그만큼 간단한 수식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죠.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수술을 받을 때 비뇨기과로 오셔서 받으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이거는 수술로는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광신경 자체 뭐 이렇게 나이가 노화에 관련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타고난 것 자체가 방광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고나 뭐 뇌경색 이런 걸로 인해서 척수신경이 손상됐을 때 이렇게 방광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치료법은 먹는 약, 방광 무뎌지게 하는 약을 드셔야 제일 효과가 좋고요. 뭐 이렇게 뭐 심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물론 뭐 금연이라든가 뭐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힘들고 이제 절박성 요실금 있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소변을 자주 보는데 자주 보는 게 주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야간에 그러세요. 야간에 주무시다가 깰 정도로 두세 번, 한 번 정도까지야 뭐 괜찮지만 2번 이상 일어난다. 소변이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난다. 그리고 평소에 소변을 참는 게 잘 안 된다. 마려울 때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약물 치료하는 게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행동치료 크게 도움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0분,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먹는 약으로도 안 되고 뭐 그런 이제 조절이 힘들 정도인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척수신경에다가 이제 전기 자극 스티뮬레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뭐 최근에는 보톡스를 방광에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사해서 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결론은 요실금 의심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꼭 비뇨기과에 오시길 말씀드리고요. 복합성 요실금은 중등도 이상이면 수술적 치료가 답이니까 결국에는 이거 수술적 먹는 약으로 해결 안 되고 절박성 요실금에 가깝다면 그거는 수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를 한다라고만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